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법령 고갑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전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흥과 관련돼서 자료 제공의 요청이라는 건 우리 중소기업법 76조 제2에 76조 2에 바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단입니다. 그러면 공단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료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에 업무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항과 관련돼서 1항에 따라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요걸 줌으로써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진흥공단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우리가 두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지. 요청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과 관련돼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돼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과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니라고 그랬죠. 돈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돈에 대해서 정확도를 우리가 기해해 줘야 돼요. 돈에 대해서는 돈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부패가 생산되기 실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공단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77조에 우리가 두고 있죠. 이란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상 우리가 절차법에 위원회라는 게 있어. 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뭘 받아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의 심의를 뭘 거쳐 중소기업 벤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모든 법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중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에 대해서 끼워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요 점도 우리 요 지문에 대해서 1항과 관련돼서 자주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단의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자,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며칠 전까지 20일 전까지입니다. 20일 전까지 중소기업 벤처 정관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3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봐요. 매년 회계 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할 심의를 여기도 마찬가지 심의를 거쳐 누구한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러면 1항과 관련돼서 1항 3항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가 요 조문과 관련돼서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4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단은 어때? 지도 감독을 해야죠. 그러면 중기부 장관이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단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공단에 대해서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은 누구한테 받아요? 예, 장관님한테 받아요. 누구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가 자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따라서 장관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완벽하게 맡다면 상하이 가에서 우리 업무 범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러면 자, 예산과 결산 또 한번 그 다음에 업무와 지도의 감독 요 대표적으로 누가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보칙과 벌칙이라는 게 있네요. 모든 조문은 마지막이죠. 보칙이라는 것은 보관해준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벌칙이 있죠. 자, 그러면, 자, 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뭐예요?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대해서, 자,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을 운영해줘야 돼요. 요즘은 뭐 전부 뭐의 정상화됨으로써 그러면 요 단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 정책 정보 시스템 운영 누가 한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할 수 있다. 무조건 운영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 단체는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할 때 정책 정보가 중소기업 정책 정보 시스템에 신속히 등록 경신될 수 있도록 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 운영에 상대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말할 수 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 사망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요 부분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에 관한 사항들은 비용 전부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절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속 정도가 뭐가 있어요? 바로 기속행위라는 게 있어. 자, 기속행위. 자, 한번 행정부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절차법에 대해서 기속행위와 자, 재량행위라는 게 있어요. 재량행위. 자, 기속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기속을 당하는 거죠. 법률에 구속당하게 돼.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이야. 요거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자, 공과가 관련돼서는 이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필요적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자, 임의적이라고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정책 정보 시스템을 운영 상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전부도 지원할 수 있고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4화 보칙과 관련돼서 특히 중소기업 정책 정보 시스템 운영 요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현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현황 시스템 여기 우리 전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자, 보시죠. 여기에 대한 정책 정보 시스템이야. 정책.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현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현황 정보 시스템과 정책 정보 시스템의 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정보 제공 관계는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 여기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정하죠?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자, 세제 지원이죠. 아무래도 뭐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세제 지원, 세금을 얼마나 지원해 줄 건가.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촉진, 경영 기반 확충,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정하에 따라서 세제상의 지원, 요 지원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세제 지원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특별 전례 중소기업에 필요한 조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정하는 것 조세를 여기 감액한다가 아니라 감대하고 이 부분이에요. 감면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감액도 할 수 있고 면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상으로는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이 부분에서 감면이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한의 임의탁,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뭐예요? 바쁘신 놈이에요. 그러면 권한을 임하고 이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옆에 83조에는 권한의 임의탁을 우리가 규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권한입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개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권리. 지금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뭐냐? 그러면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권리가 뭐냐? 권한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권리지. 이 사람 발전성이 없어요.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익. 자, 그래서 권리의 법적 성질은 권리, 힘, 역설이 되는 거야. 권리, 힘, 역설. 여기라는 것은 여기죠. 그래서 권리, 역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라는 게 있어.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야.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법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중소기업 현실 권한을 임의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면 거기 봐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자에게 이탁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업무예요. 업무. 권한에 대해서 권한과 업무죠. 업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말할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의미를 우리가 정해놓고 권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일부를 소속기관회장 시도지사에게 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회장에게 말할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련돼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제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임의탁과 관련돼서 권한 업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는 누구한테? 중소기업중앙회와 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말할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벌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벌칙과 관련돼서는 84조에 규정을 해놨어. 벌칙은 우리가 경영 지도사 관련돼서 우리 이제 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 윤리적인 어떤 측면에 본다면 자, 항상 벌칙에 대해서는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자, 그러면 영어는 행정형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학년 3반이다. 자, 5학년 3반. 그 다음에 나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벌칙에 대해서는 고의라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거야.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항상 거짓이에요. 거짓.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 자, 그러면 고의 또는 거짓이야. 거짓.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밀 누설, 윤리성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러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지도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벌칙과 관련돼서 3학년 3반 숙제해보죠. 자, 우리 두 번 출제됐어요. 2018년에도 출제됐고 2013년 벌칙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우리가 숙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거짓, 그 다음에 고의, 거짓. 자,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벌칙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형벌은 우리가 벌금이 대표적인 행정형벌이 돼. 거기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사유와 관련돼서는 86조에 규정을 해놨다고.
자, 62조의 5사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우리 전전 시간에 봤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자,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죠.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입니다. 자, 다음에 각거의 하나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그러면 3천만원 이하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1,000만원이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1호 한 번에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유사한 명칭 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 그에게 50회 위반하여 정명 업무를 수행한 자. 3호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명칭,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1호와 3호에 대해서 요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와 관련돼서 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그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자, 그러면 4호와 관련돼서 검사 거부를 방해, 기피한 자 얼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 자, 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칙과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질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보죠. 자, 벌칙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행정형벌이 있었죠. 행정형벌. 자, 행정형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학년 3반이 됐었죠.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이제 거짓이나 거짓, 고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부와 관련돼서 질서벌이 있죠. 질서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과태료가 되겠죠. 과태료 부과 사유와 관련돼서 첫 번째 1,000만원. 자, 1,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1,000만원과 관련돼서 장수, 명문장수, 명문이라는 어떠한 표시를 사용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명문장수 기업 확인 표시 또는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문장수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X야. 아무래도 이제 명문 유사 명칭은 상당히 우리가 긴 시간에 우리가 명문 장수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사 명칭,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요. 1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3호와 관련돼서 있죠. 그러면 1호와 3호는 지도사가 아닌데 지도사를 표시하거나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중소벤처기업공단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 3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문장수기업을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에 처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특히 1항과 특히 2항과 1호하고 3호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과태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봤어. 자,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첫 번째 이제 벌칙과 관련돼서 3학년 3반 거짓, 그 다음에 거짓, 고의. 하여튼 거짓말 친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면 거짓, 보고, 거짓, 고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거. 그래서 명문 들어갔다. 그러면 1,000만원. 자, 경비 지도사를 표시했다. 지도사임을 우리가 경영 지도사 표시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5장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핵심 촉진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기업 기술 핵심법 우리 한번 간단하게 약칭이 나와 있어요. 보죠. 자, 목차죠. 자, 우리가 그래요. 늘 우리가 목차,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 선생님, 목차를 왜 외워야 됩니까? 목차가 줄기죠. 줄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요 줄기를 외워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뭐예요?
사과도 달아보고 뭐도 달아보고 여기도 달아보고 달을 달아야지. 우리가 법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목차 체계를 우리가 숙지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차가 되서 그만 우리가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 숲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숲을 전체 숲, 아 요거는 소나무 숲이구나. 그 소나무 안에 뭐예요? 어떤 나무, A적인 나무도 있다. 나무를 봐야 되는데 급한 사람은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게 되면 이 법의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목차, 그 다음에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총칙이라는 것은 일단 공통점이야. 자, 외에 대해서 정서기업 기술 핵심, 촉진, 계계, 수립과 추진이겠죠. 자, 수립, 추진이 나오고 자, 정서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 이한, 시원, 사 정서기업 기술 혁신, 촉진, 기반, 확증 및 우대 조치, 그래서 보칙. 마지막으로 이제 보칙과 벌칙으로 우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목차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우리 몇 개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절차본 제1조, 제 목적이라고 나와있어요. 이 법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정서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 좋은 말은 다 있다. 이 목적이 바로 이 법의 앞으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촉진평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목적 제1조를 봤어요. 자, 제2조는 뭐가 나오대요? 바로 용어. 용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정확한 명칭이 있죠. 중소기업이 뭐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요 의미가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